예, 3학년 1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가 또 실습을 또 위주로 하는 수업인데 3학년 또 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1주차 때는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실험 실습 지침서와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럴 때 실험 실습 지침서하고 강의 계획서는 저희 실습실 지하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보는 학생들은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이렇게 수업 전에 방학 기간 때 이제 개강하기 전에 한 번씩 열람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걸 직접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는요. 일단 실험 실습 지침서를 먼저 볼까요? 강의실은 이제 우리가 이론 수업은 5층에서 했었는데 이번 수업 때는 이제 지하 2B 131 지하 1층 실습실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 때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수업을 할 거고요. 학점은 2학점, 이론 1, 뭐 실습 2,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시수는 45시간, 3시간씩 해서 되어 있고 연락처 뭐 다 알겠죠? 뭐 카톡으로도 언제든지 뭐 물어보면 피드백 받을 수 있고요. 오후에 이렇게 좀 제가 퇴근 이후에 연락을 해주면 뭐 문의사항이 있다, 또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에 남겨주면 바로 답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어, 먼저 그 교과목 개요를 잠깐 볼까요? 그래서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에 기초한 크레이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현실성 있는 이미지의 구현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형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실습한다. 참 말은 어렵지만 사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썼던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에, 여러분들 리서치를 가지고 2학기 때는 디멘전, 그죠? 아이디어 스케치가 나왔으니까 디멘전을 가지고 DIMEN, SION 맞죠? 그 디멘전 축척 도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크레이 조형을 이제 실제적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실제적인 차를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 마음속에 있는 차를 끄집어내서 실제화 시키는 도면을 가지고 차로 아름답게 이제 드레스업 해 나가는 과정들을 그 과정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 시간들은 2학기 때는 그리고 교과목 목표 및 성취 수준 뭐 예, 그 자동차 디자인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크레인 모델을 직접 디자인해 보면서 신입사원 OJT 과정에 준하는 실무 프로세스를 체험함으로써 크레이 조형 기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형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툴을 다뤄봤겠지만 그 베이스 툴하고 철판 툴 이렇게 두 가지 큰 툴과 그리고 600 스틸, 뭐 300 스틸 이런 걸 이제 사용해 봤는데 이제 조형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와이어 툴이라던가 뭐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 손이 되어줄 그런 공구들을 또 다루는 기법들을 직접 이제 교수가 그 프로포션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조형수를 쓸 때 드레스업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이제 제가 직접 시연을 해 보면 여러분들도 감이 올 것입니다. 뭐 이제 실습 시간에 이제 이루어질 얘기들이고요.
어떤 뭐 선행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주차마다 진행 설명을 하고 그 시연을 이제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이해를 돕고 각 팀의 진행에 맞춰서 각 팀마다 진도율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서로 다르고 차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그 진도율에 맞춰서 또 부족한 부분 여기는 아이디어 스케치가 부족하다 아니면 뭐 테이프 드로잉이 그 실제 크레인 모델과의 어떤 차이가 좀 있다 이럴 경우에 좀 컨셉에서 좀 벗어났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제가 정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날리면 각자 그 레포트 수준들이 레포트가 다 다를 겁니다. 레포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과제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보충해 와라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삭제해도 된다 강화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각 팀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모자란 구역들을 채워주는 뭐 이런 이제 수업들을 할 것입니다. 먼저 실험 실습 지침서는 이제 이만큼 보면 된 것 같고요. 그 외람된 얘기지만 이번 수업은 2학년과 3학년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업이 2개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뭐 저번 학기 때도 그랬지만 저희는 한 30분 정도 오버해서 수업을 끝낼까 합니다.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작업이고요. 아무래도 조형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금방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그 아이디어를 내고 바로 이렇게 전투적으로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RPM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시동이 점점 뒤로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꼭 그 이제 끝날 때 즈음 되면 할 만한데 끝난다. 뭐 이런 표정들을 많이 짓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언제나 시간이 부족해서 그 시간은 조금 오버타임을 가질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초반에는 좀 학기 초반에는 조금 뭐 정상적인 계통도를 따르다가 뭐 중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시간이 조금씩 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처진 학생들이 있고 빠른 팀들이 있을 겁니다. 뭐 빠른 팀들은 정시에 가도 되겠지만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량껏 처진 학생들을 저는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15강 때 차가 잘 뽑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교수의 책임이라 여하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그 사진이 삽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진을 이제 곧 찍을 겁니다. 아마추어법 또 한 4가지 완성된 차량에 대한 어떤 사진도 찍을 거고 꼭 내가 찍어라 하는 포인트들이 한 3군데, 4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꼭 찍어야 되는 사진들은 찍고 여러분들이 내가 찍어라 그랬을 때는 이제 찍고 그 이외에 또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이드로 또 찍을 것들은 직접 알아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그 수업이 들어가면 그때 포트폴리오를 좀 보고 그 사진과 어떤 자료들, 글들 이런 것들을 편집하여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삽입을 해 넣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양해를 구합니다. 2학년하고 3학년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이제 크레이 준비실에서 아마 2학년이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기초 조형 실습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유리에다가 이제 그 차를 자기 그 MPV면 MPV, SUV면 SUV 각 차종에 맞게끔 올려서 이제 스타일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나게 된다면 먼저 청소를 해야 되는 건 뭐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고 기초적으로 또 그리고 차도 또 올려야 되고 또 밑에 그리드 그 알리아스를 널어본 학생이라면 다 널어봤을 거예요. 이제 실습
저걸 다 해봤기 때문에 수업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아스를 널어보면 첫 화면에 그 그리드들이 이렇게 쳐져 있죠.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이제 그 유리가 그 전면에 있는데 바닥에는 그리드를 저희가 한 25mm 격자로 이렇게 정사각형 25mm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격자를 그리게 됩니다. 그 위에 차를 얹고 휠 베이스에 맞춰서 프론트 휠 베이스에 맞춰서 얹고 거울에 붙입니다. 그 상태로 뭐 드릴로 바닥을 이제 볼팅해 준 다음에 크레이를 적층하고 커팅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할 텐데 제일 처음에는 프로포션을 잡는 눈 점선면 1학기 때 그 점선면 기법을 할 때 크레이 적층을 먼저 우리는 배웠습니다. 적층 이후에 잘 바르는 거 다음에 이제 베이스 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철판 툴 뭐 스틸 600 스틸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어떤 범위를 점점 좀 넓혀갔는데 그것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기초 학습이 프로포션을 보는 눈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포션 비례감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라는 것은 차를 딱 올렸을 때 물론 이제 기존의 차량이기 때문에 SUV, MPV 다 가져갈 겁니다. 자기 팀에 맞는 차를 가져가겠지만 스타일링적으로는 많이 틀리고 비례감도 어떻게 보면 SUV도 뭐 요즘에는 되게 뭐 지상고가 많이 낮은 이런 차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 입맛에 맞게끔 프로포션을 먼저 잡습니다. 제가 그랬죠. 한번 설명을 저번 학기 때 하면서 사람을 볼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볼 때 뭐 이렇게 잘 빠졌다, 길다, 잘생겼다, 예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느낄 때 그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례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찬히 뜯어봅니다. 그 사람의 뭐 얼굴, 뭐 익스테리어, 나중엔 또 인테리어 이렇게 다 뜯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그 느낌 먼저 프로포션을 먼저 잘 이제 우리들 일명 그냥 자세라 그러는데 뭐 전문 용어도 아니고 우리들끼리 그 차 자세가 좀 나오지 좀 자세 좀 잡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자세를 잡는다라는 거 그 눈을 가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얘기고 경험에서 우러나고 또 스케치와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자세들을 잡아봤을 때 그게 어떤 컴퓨터 알리아스라던가 기타 또 스케치라던가 아니면 또 직접 드로잉을 해본다던가 그래서 그 비례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습 툴들은 근데 그 경험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기초에 이제 좀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 비례감을 잡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많이 맞출 겁니다. 스타일링은 두 번째. 비례감이 맞으면 느낌 좋다. 그러면 이제 드레스업 스타일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세를 잡는 데에 시간 할애를 많이 둬서 한 5, 6강까지 6강, 7강 뭐 이렇게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 스타일링도 뭐 같이 이루어지겠지만 큰 선들 뭐 벨트 라인, 뭐 그린하우스, 트렁크 리드, 후드, 사이드 바디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팬더 어떤 깊이감이라던가 어떤 볼륨감, 근육질의 어떤 머슬 스타일의 어떤 그런 엣지 스타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분석해내서 표현해주는 방법들도 이제 병행하겠지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자세입니다. 자세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뭐 저번 학기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붕붕카 됩니다. 이 붕붕카라는 게 아무 캐릭터 없이 밍숭밍숭한 차 바퀴는 4개 달렸고 그냥 둥글둥글합니다. 그 손오공이 삼장법사하고 타는 그런 차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붕붕카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여하튼 그런 느낌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엣지 스타일을 좀 가미하고 뭐 저번 수업 때 그랬죠. 클래식, 모던
이것을 적절히 비율적으로 좀 섞어줘야 7대3, 8대2, 9대1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줘야 그 차에 대한 느낌이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CF에서도 뭐 저번에 뭐 설명했듯이 저번 학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너 커서 무슨 차 살래? 꿈이 뭐야? 그러면은 뭐 그랜저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 깍차죠. 클래식한 차입니다. 좀 모더니컬한 차는 아니에요. 어떤 선이 있고 어떤 클래식적인 라인들 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던은 많이 쓸었고 이렇게 좀 어드밴스한 느낌들을 주죠. 많이 이렇게 각을 좀 죽이면서 끌고 오는. 근데 그걸 적절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클래식과 모던의 어떤 비율 조화를 통해서 보다 좀 그 현대적 느낌의 좀 미래적 느낌의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멋쟁이들도 옷을 잘 입는 사람들도 보면 그 비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진짜 멋쟁이들 7대3 제가 볼 때 제 기준에 그리고 한 8대2 뭐 9대1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신경을 쓰는데 저는 한 9대1 한 9.5대1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클래식과 모던 사이의 그 어떤 경계랄까요? 그 같이 만나는 접점에서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끌어낸다라는 것은 어떤 디자이너의 안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기술적, 어떤 시각적, 지능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끌어내는 사람들은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 발췌해내는 자기 본연의 어떤 그런 가지지 않았던 그런 조형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을 좀 알게 되는 게 조형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처음에 나에게 이런 손재간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느껴서 이 일을 이제 택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도 될 것 같고요. 자기만의 꼭 컴퓨터에만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 이제 아웃풋이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뭐 이렇게 좀 노가다 비슷하면서 그렇게 좀 가져가는 것도 직접 체험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디자인 아웃풋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강의 계획서. 이번 수업은 이제 교수 강의 방법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10페이지 중에 2페이지인데요. 그 B, C, E, G 뭐 이렇게 있는데 B가 실습, A 이론 강의는 없고요. B 실습, 그리고 C 발표. 15강 때 마찬가지로 발표를 합니다. 한 2분 정도, 팀당 한 2분, 뭐 다 5분 가더라고요. 한 2분 정도로 해서 그 리서치에 대한 리서치 방향에 따른 디자인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린 이렇게 모델링을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꺼내왔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끝까지 가져가려고 애썼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15강 때. 그리고 이 부분 팀 프로젝트이고요. 팀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마 팀은 그대로 구성이 되는데 아마 그 기존의 학생들 중에 남학생들 중에 또 저기 군대에 간 학생들도 있고 뭐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복학생도 있고요. 또 이 수업을 또 안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가 조금 흐트러지긴 하나 이렇게 뭔가 트레이드 되고 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선수를 더 이제 보충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팀 이렇게 막 이전은 없을 것 같고요. 뭐 1팀이 막 4팀 가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팀에 대한 그 점검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럽니까? 그냥 듣는 학생.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냥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점수가 안 나가는데 그런 학생들이 꼭 매 학기마다 한두 명 꼭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도 포함해서 같이 팀을 꾸려서 그렇게 남녀 성비를 좀 맞춰서 그렇게 팀을 또 배분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는 포트폴리오. 학습자, 교수자,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진들 그때그때 찍어라라고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이제 사진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가져와도 되고 15강 때는 꼭 가져와야 되고요. 뭐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진기를 가져갑니다. 이제 15강 때는. 그리고 이제 평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평가는 일단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없고 실습에 관해서만 있기 때문에 출석 20%, 과제 30%, 중간고사, 기말고사 25, 25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출석은 말 그대로 그냥 출석이고요. 과제는 그 각 팀마다 이제 부족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그 팀에게 제가 이제 그래 뭐 아이디어 스케치라던가 뭐 그런 강화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있는데 중간고사에는 무엇을 드릴 거냐면 어떤 디자인 작업물 진행도 및 완성도. 완성도라는 거는 뭐 대충 알 겁니다. 이 물건이 어떻게 나왔으면서 좀 완성적으로 좀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한 13강, 10강만 넘어가도 차가 점점 저 팀은 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완성도는 좀 알겠는데 진행도는 뭐냐? 바로 프로세스 진행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잘 따라오는 팀들은 진행이 잘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못한 팀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점수를 좀 줄까 합니다. 차등을 줄까 합니다. 그게 중간고사 부분이 되겠고요. 디자인 작업물 진행도 및 완성도. 기말고사는 조별 실습 과정 및 완성도. 그 팀에 대한 제가 뭐 뭘 준비해라. 아니면 준비물이 뭐다. 근데 안 갖고 온다거나. 뭐 준비물도 꽤 많습니다. 이것저것. 뭐 사인펜이 필요한데 사인펜 또 없어갖고 막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번 학기 때 한번 경험해봐서 알 겁니다. 근데 준비물이라던가 뭐 조별 어떤 실습 과정에 이제 그 팀에 대한 어떤 와해라던가 어떤 결속력이 좀 떨어진다던가 이러면은 그런 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기말고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25%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가 방법에는 뭐 A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와 A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그런 것들 있죠. 리서치부터 자동차 크레인 모델로 나오는 그런 컨셉이 일정한가 발표할 때 여러분들 많이 이 점수를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화 하기 위한 직전에 어떤 그런 작업물들이 완성도가 있는가 전반적인. 그리고 K 구두 발표 점수. 그리고 작업장 평가 뭐 그런 게 있고요. 학습 참여율과 학습 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막 또 혼자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팀 프로젝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팀워크가 잘 돌아가는 팀. 물건도 잘 나왔어. 에이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뭐 평가에 대해서는
실습을 하면서 점점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 아, 저 팀 잘 돌아간다. 그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제가 결정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런 거. 그 평가 결과 피드백, 뭐 포트폴리오, 그리고 구두 발표, 마지막 강의 때 카 제목, 컨셉, 모델링 의도, 탑승자의 인터페이스 부분을 중심으로 결과 발표를 합니다. 뭐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런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15강 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 차차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재료 및 공구 청소 상태 등을 팀별 수시로 검사합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구들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고, 고장이라기보다 뭐 여하튼 재료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재료가 또 떨어지면 못하고 우리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뭔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청결 부분, 그리고 재료, 어떤 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언제든지 뭐 솔선수범을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작 평가는 뭐 여러분들 건가 내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학습 참여율과 학습 태도, 예,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서 첫 장은 끝내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이제 1주차 이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번에 학기에는 그 다른 때와 달리 저번 학기 때 학생들은 그 뭐죠? 그 아마추어 뻑을 짜서 스티로폴 MDF에 그 합판, MDF 합판에다가 도마를 제작해서 그 올리는 스티로폴을 올려서 직접 가공하고 불로 질러서 뭐 크레이를 적층해서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었는데, 이제 요번서부터는 드레스업, 좀 어드밴스한 프로포션을 잡는 그런 시간들을 더 오래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런 시간,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다 더 강화하는 시간들을 가질까 합니다. 저번 학기에 비해서. 매년 달라집니다. 조금씩 디테일이. 예. 근데 요번에는 여러분들 순수하게 그 디자인 의도, 방향, 스케치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저는 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과제들을 스케치 화장실에 가서 앉아갖고 A4 용지 4번 접어가지고 4개만 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사이드 바디 아니면 램프, 뭐 진짜 조각을 내서 사이드 스텝, 뭐 그린하우스만, 에이필라 그 어떤 위치, 또 파팅 라인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어떤 비례감, 차에 대한. 뭐 차는 긴데 문짝은 좁고 막 이러면 막 짜증나죠. 키는 큰데 다리가 짧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기분 나쁘죠. 그런 거를 비례감을 또 잘 맞출 수 있도록 스케치를 또 해오는 거. 스케치에서 먼저 보고 투영을 하는 크레이에, 예,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매 시간. 그리고 차는 또 그렇습니다. 투영을 해놓고 이제 뭐 칼을 써서 라인을 걷는데, 앞에서 칼을 긁 때는 뭐 그냥 제대로 거진 것 같아. 근데 어디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렇게 쓱 봤는데 뭔가 모르게 비례감이 안 맞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걸 고쳐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프로포션 잡는 방법입니다. 멀리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밑에서부터 보고, 막 딴짓 하다가 보고, 뭐 장난치다가도 보고. 저는 뭐 떠든다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창작의 어떤 일종의 하나의 과정들이거든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음료를 마시고 뭐 강의실에 들어오고 뭐 그런 결격 사유를 주지 않습니다. 뭘 해도 다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차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거기에서 생각이 빠져나온 눈빛, 빠져있는 눈빛을 압니다. 저는 기술자니까요. 오랜 시간 기술해봤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몰입되어 있다. 그것을 대번에 알아챕니다. 그런 눈빛을 여러분들이, 팀원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보통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팀들이 보통 A+를 다 가져가더군요. 예. 한두 명이 잘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팀워크가 좀 잘 맞는, 그리고 언제나 이 발상, 표현,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뭐 장난치고 떠들고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뭐 창작의 일련의 과정이라면 다 받아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수업이고요. 되게 조용조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크게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뭐 분위기라 그러면 미술학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뭐 바로바로 이제 또 상을 하나 더 줄 텐데, 그 바로바로 그냥 스케치가 바로 그릴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또 집에서 그릴 수도 있고, 또 테이프 드로잉을 하는 친구가 있고, 휠을 또 제작하는 친구가 있고, 그 팀마다 또 게이지를 따는 친구도 있고, 템플릿 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 1주차에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인 겁니다. 그 2주차 때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얘기들인데, 일정 관리 능력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평가합니다. 일정 관리를 잘 지켜야만 15강이 끝나기 때문에, 안 끝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창작물이 제출을 해야 창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린 일정 싸움에, 이 제품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면 일정 싸움의 달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정을 못 맞추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맞추는 일정 관리 능력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그 점수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을 체크할 것입니다. 그걸 잘, 이제 일정 관리 능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실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해 보면, 이제 그리드를 아까 그린다고 얘기했죠. 합판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 각자 그 MPV, SUV, SUT 뭐 이런 거, 세단, 뭐 쿠페 이런 차들을 각자 가져갑니다. 놓여져 있는 거 봤죠? 가져가서 자기 차에 이제 자기 그 유리에다가, 팀에다가 이제 세팅을 하고, 프론트 휠 베이스에 앞 휠 베이스를 맞춥니다. 나무 이제 도마로 되어 있는데, 뭐 이제 가서 직접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뭐 미리 어떤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걸 해봅시다.